지지의 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지지 절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지지라는 것은 천간과 달리 그 절기를 나타내잖아요. 시간을 나타내고 절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고요. 이 자가 있고 이제 오가 있는데 자오묘유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 자라는 것이 음력 11월 달인데 동지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그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제가 음력 11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밤의 길이가 가장 긴 그 동지가 있는 달이고, 그러니까 겨울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그 가장 더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있는 5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라는 것은 이제 그 음력 2월인데 그 봄을 나타내고요. 이 유라는 것은 그 가을의 정점에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지를 지나면서 이제 음력 12월 그리고 음력 1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해자축 음력 10월, 11월, 12월을 이제 겨울로 보고요. 그리고 임묘진을 봄으로 보고, 그리고 4월, 5월, 6월, 4, 5미를 여름으로 보고, 그리고 신유술을 가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충국을 볼 때에는요, 서로 마주치는 것끼리 이렇게 충을 했잖아요. 자오충, 묘유충, 뭐 인신충, 충미충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충국이 형성이 됐는데, 합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것끼리 손을 붙잡고 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축합토, 바로 옆에 있는 것하고 토가 됐죠. 합이 됐죠. 자축합토, 그 다음에 인해한목,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그리고 묘술합파, 옆에 있는 거 옆으로, 그러니까 선을 옆으로 그으면 돼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합이라는 거는요, 양하고 음이 결합할 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때 합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합이라는 것은 충과 달리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축합 토, 인해함 목 이런 식으로. 그럼 자하고 축이 합해서 토가 나오고, 인과 해가 만나서 목이 나오고, 묘와 술이 합쳐서 화가 나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주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에 관심이 있어갖고 처음 배우러 이제 갔었는데요.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섭섭해 하실까봐, 보실까봐 두려운데, 그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무조건 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축합토, 인해한목. 그걸 막 외우는 거죠. 묘술합파, 오미합파 이러면서 진유합금, 사신합수 이러면서 이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진다 이거예요. 이 합이라는 것은 많이 나오니까 계속하면 외워진다. 그러고 이 하여튼 천간지지 가장 기본적인 서부터 원리라는 것 없이 무조건 외웠습니다. 무조건 외웠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그 외우는 것만큼 그 나쁜 게 없어요. 그리고 원리 위주로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주명리학은 원리를 알면서 이해를 해야지 원리를 모르면 진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르셔도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사람이 처음 배우는 학문인데 처음서부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가시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중급이나 뭐 고급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이때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그때쯤 되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주명리학이 끝날 때까지 이 기본적인 이런 이론을 갖다가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축합토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라는 게 이제 양수잖아요. 그리고 축이라는 게 음토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음이 합치니까 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자하고 축이 합쳐서 토가 나오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자라는 게 11월이잖아요. 11월. 11월인데
이제 이 여름에 4, 5미 뭐 여름하고 이제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이 땅이 데이지가 비를 막 흡수해요. 흡수해갖고 땅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갖다가 이 데이지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땅 속에 물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이 그 가을이 지나서 이제 비가 안 오면 이 땅 속에 있는 그 뿌리가 축축하게 이제 그 비를 받다가 물이 안 오면 이 저장돼 있는 물이 있잖아요. 이 나무의 뿌리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 이렇게 축축하게 감싸주는 거죠. 그게 정 의심스러우면 그 땅을 파보시면 돼요. 겨울에. 겨울에 땅을 파보시면은 이 나무의 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그 얘기는 땅 속에 있는 물이 그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그 영양분이 뿌리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받죠. 햇볕을 받으면서 이제 잎사귀도 나고 그 나무가 다시 이제 그 싹이 돋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이 이 땅 속에 있는 그 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이제 12월인데 이 겨울하고 인이 되면 이제 봄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하고 봄 사이에 있는 그 12월의 땅이에요. 그 땅에 그러니까 축토는 12월이니까 이제 다음 봄이 되면은 그 싹을 피워야 되니까 이 땅에 이제 그 12월의 축토는 이 물이 들어가고요. 이제 물이 들어가고 그 영양분이 이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봄만 돼봐라 싹을 피워야지 하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땅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에는 땅만 보이잖아요. 땅 속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축합토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의 한목을 볼게요. 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봄이 시작이 되거든요. 인이라는 것은 봄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해라는 게 10월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돼지가 그 비를 맞으면 이렇게 계속 저장해 있다가 가을 지나면서 이게 땅속 깊이 쭉 침투해서 이 나무를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겨울에 보호하는데 그 물이 이제 10월 달에 그 물이거든요. 땅 속에 있는 물이.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인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이제 그 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물이 땅속에 있는 물이 그 나무의 뿌리를 타고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나무의 뿌리를 타고 본격적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되면은 이제 땅속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음력 1월은 땅속으로 막 올라오기 그 직전이니까 한창 막 영양분을 막 공급해주고 있겠죠. 그리고 큰 나무로 치자면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막 공급해주니까 나무가 이제 막 왕성하게 그 힘을 받기 시작하는 때,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속에 있는 물이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때, 그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해한 목이죠. 이 땅속의 물에 영양분을 받아서 나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한 목인데, 그 앞에서 그 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자축합토가 되면 자가 없어지고 토만 남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는 그대로 있고 다만 토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해한목은 수가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죠. 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묘술합화를 한번 볼까요? 묘라는 것은 2월이에요. 2월 음력 2월이면 이제 봄이 시작돼가지고 한창 싹이 트는 그 봄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술이라는 것은 8월하고 10월 사이에 그 환절기를 말하는데 그
음력 8월이면 가을이고 음력 10월이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가을을 지나서 가을의 정점을 지나서 이제 그 초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그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묘라는 것은 2월에 그러니까 싹이나 나무를 나타내고 술이라는 것은 9월에 땅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2월에 이 싹이 그 땅속에 있다가 이제 싹이 이제 딱 튼단 말이에요. 그러기 싹이 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죠. 싹이 트기 위해서는 그 자양분을 공급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늘의 태양빛을 받으면서 따뜻한 그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묘술합 화가 돼요. 그리고 오미합화는 오가 가장 더울 때잖아요. 음력 5월. 미도 가장 더울 때죠. 5월하고 음력 6월이 그 여름의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을 나타내죠. 오미합화. 그리고 이 묘술합화하고 오미합화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오미합화의 화가 더 뜨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묘술합화는 보시는 것처럼 이 땅속에 들어있는 이 기운, 그리고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할 때 그때 받는 그 열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오미아파는 여름에 가장 더울 때 그때 태양열을 나타내니까 이 묘술아파보다 오미아파가 훨씬 더 뜨겁죠. 그러면 진유합금을 한번 볼까요? 이 진이라는 것은 이제 3월이 됐어요. 3월이 되면 음력 3월이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죠. 그러면 싹이 트고 꽃이 피면 이제 여름의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계속 자라다가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 이 싹이 트고 이제 나무가 자라가지고 꽃을 핀다는 얘기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유합금입니다. 3월에 피는 나무는 꽃을 피고 그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진유합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신합수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신합수가 4월이잖아요. 4월. 이제 그 초여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4월에 이제 이것도 이제 진유합금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요. 4월에 핀 꽃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4월에 햇빛을 받으면서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그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하늘에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신합수가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이 6개의 그 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그 6개니까 목화토금수 하나씩 있고 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라는 것은 화가 2개고 나머지는 토, 목, 수, 금 이렇게 되는데 이 화가 오미합화는 훨씬 더 뜨거운 화고 이 묘술합화는 이 오미합화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합이라는 것도 양과 음이 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화는 양화고요. 미는 음토죠. 그래서 양과 음이 결합이 됐을 때 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왜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가 나오는지 합이 돼갖고 왜 이런 그 오행이 발생을 하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제가 해드린 설명 갖고 이해하신다는 건 되게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지장간이라는 걸 알면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자연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처음서부터 그걸 이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도 길어지고 처음서부터 이제 막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은 넘어가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가 그 중급 지나갔고 고급 들어가기 전에 그때쯤에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사주 명리학 과정이 다 끝날 때쯤이면 누구나 다 그 사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천간의 합, 천간의 충, 지지의 충, 그리고 천간의 합, 지지의 합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